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 예전에 애매한 하락장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도 제법 되고 그 와중에 나스닥만 좀 많이 약하고 S&P는 비교적 강한 이런 모습들 많이 보아 오셨죠, 지금까지요. 그런 애매한 모습이었어요, 어제는요. 그러니까 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두기보다는 하여튼 좀 뭔가 애매합니다. 그냥 뭐 혼조세 요 정도로 보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보시면은 또 지난번에 그 애매한 그 더러운 모습이죠. IT 빅테크만 약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쪽에 있는 IT 빅테크만 약하고 나머지 친구 좀 초록불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시면은 혼조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IT 빅테크가 시가총액이 근데 크다 보니까 IT 빅테크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크게 하락하고 S&P 지수도 하락하는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하락 마감했다기보다는 일단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이제 IT 빅테크가 최근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약한 거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투자의 실제적인 베팅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자고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악재 안 보입니다.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뭐 다들 시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그런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죠. 이게 뭐 어떤 그 당장 뭐 무슨 회사가 디폴트가 나서 경기 침체가 났다 뭐 이게 아니고 이제 그 막연한 우려입니다. 아직까지는 막연한 우려. 물론 그 막연한 우려를 만들게 해주는 객관적인 근거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다. 뭐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 이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런 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겨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객관적인 숫자들은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 요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우려일 뿐이죠. 경기 침체가 지금 났냐?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GDP 같은 경우 뭐 지난번에는 뭐 2분기 연속으로 이제 역성장을 하면서 이 약간 침체 국면이긴 했는데 다시 또 플러스 성장하면서 또 뭐 지금이 뭐 침체 국면이냐? 그러면 침체 국면은 엄밀히 따지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막연한 그런 경기 침체 우려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억눌려 어, 그러한 막연한 그런 악재, 막연한 그런 안 좋은 분위기들이 이제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는 없는 가운데 그냥 하락 마감했다. 줄줄줄 약하게 뭐 흘러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사가 어젯밤에 좀 있는 내용을 좀 잘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제유가가 뭐 계속해서 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어제 뭐 어떤 전문가가 나와갖고 뭐 백악관에 뭐 어떤 뭐의 전략 비축류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또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국제유가는 오를 거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아래 공포 그죠 리세션 공포 때문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요런 기사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침체를 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가 이제 살살살 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긴축 요거에만 집중을 해갖고 긴축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무서워서 떨어지고 긴축 속도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이 또 올라가고 이랬는데 이제 이 긴축에 관한 말장난은 어느 정도 좀 끝난 것 같고 이제 경기 침체라는 이제 진짜 핵심적인 이슈로 시장이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 말고도 사실 어젯밤에 금리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요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긴축 우려 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요렇게나 많이 높아져 왔고 이 와중에 증시가 흔들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금리의 방향이 이제 아래쪽으로 꺾이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됐어요. 중요한 지지선들을 일단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인데 아무튼간 얘가 방향을 바꾸는 와중에 이제 시장 분위기도 이제 좀 지금 이제 지금까지 그 금리가 올라오고 달러가 올라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이제 근데 이 금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지금 시장의 큰 어떤 방향성이나 추세 뭐 이런 것들이 바뀔라 그러고 시장 분위기도 바뀔라 그러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아무튼 이 금리가 내려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죠? 시장이 지금 이제 슬슬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용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딱 금리가 내려오니까 여기쯤부터 이제 슬슬 경기 침체 우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슬슬 그런 재료가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 가만히 보면은 하여튼 결과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던 것들, 그 이유가 뭐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떨어졌다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최근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면은 뭐다? 이제 연준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죠? 금리 정책에 좀 변화를 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하여튼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서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있으면 손발이 안 맞죠, 그죠? 그 연준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손발은 투자자들인데, 이 손발과 머리가 지금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이제 조만간 이제 손발과 머리가 따로 노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나타나긴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손발과 머리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걸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하여튼 금리도 뭐 최근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굳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야, 이거 금리 떨어지는 게 단순히 긴축 속도 조절로인, 단순히 그 연준의 그 긴축 속도 조절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겠구나. 확실히 경기 침체에 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여기 좀 많이 녹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이제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경기 침체 우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 나오긴 했어요. 뭐 금리 깜짝이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 제가 한 번씩 드렸던 이야기긴 한데요. 이거 아무튼 잘 생각해야 돼요. 연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최종 금리는 5점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되고 higher for longer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높게 올려서 계속 이 높은 금리를 인플레가 죽을 때까지 계속 오래 끌고 갈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래가 꼭 이렇게 된다, 이게 미래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연준의 희망입니다. 연준의 희망.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점점점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연준의 생각인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언제든 금리는 다시 대폭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 뭐 어떤 뭐 완화 정책 뭐 이런 거 내놓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내놓고 이런 거기 때문에, 부양책은 금리 인하 이런 거는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고 가파릅니다. 그죠? 이런 것들 아시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금리 깜짝이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연준의 희망일 뿐이고, 무슨 일 생기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 생기면은 이제 깜짝 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하여튼 뭐 경기 침체 오거나 뭔 일 생기면 아무래도 그죠? 인플레는 일단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플레가 잡히면 또 연준에서 또 금리를 또 후루룩 내리는 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higher for longer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긴 한데, 이제 너무 그걸 믿고 있어서도 안 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준은 또 유연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전반적으로 좀 본 것 같고, 경제지표 발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이제 뭐 남아있는 건 FOMC 회의와 금요일 밤에 있는 그 미국 물가지표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인 이야기들 잠깐 좀 하자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어요. 중요한 자리가 붕괴됐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원하게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키고 막 그런 건 아니긴 한데요. 이제 그 3960이라는 자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11월 10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 그죠? 이 장대 양봉의 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제 12월 6일 날 그 전 거래일 날에 한번 붕괴시켰었는데, 이제 어제 굳히기 들어간 겁니다. 굳히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와. 여기가 저항이야. 3960은 저항이야 라는 걸 어제 한번 굳혔습니다. 그죠? 굳히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3960 붕괴는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좀 있어졌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 아래쪽으로 꺾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시원하게 뭐 꺾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꺾였다라고 일단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지선 붕괴됐으니까, 박스권 하단 붕괴됐으니까, 그죠? 어젯밤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꺾이긴 꺾였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다만 근데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이제 문제가 이 사실 이런 자리가 붕괴됐으면 이제 이 다음에 사실 여기 5.4% 급등한 이 11월 10일 날 급등했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7% 급등하고, 이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구간은 지지력이 별로 없긴 해요. 이 구간은 지지력이 별로 없어요. 이 구간은 지지력이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지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어딘가 까딱 잘못하면 이제 폭락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폭락을 하기에는 이제 또 다음 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있고, 이게 뭐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고 해서 반드시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고 답답하기만 해라, 그건 아닌데, 아무튼 뭐 만기라는 이벤트가 좀 껴 있어가지고 또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니까, 그래가지고 좀 일단 뭐 다소 좀 이 조건이 좀 시원하게 대폭락하고 뭐 급락을 하기엔 조건이 또 좀 안 맞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다음 주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거 아무튼 기억하셔야 되겠고, 뭐 그렇다라는 거 일단 붕괴됐고 아래쪽으로 일단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별로 지지력이 없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3900이 마디 가격이거든요. 3900이라는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3900이라는 자리가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던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3900 정도 붕괴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한 마디 정도, 한 뭐 3700 부근까지는 시원하게 한번 폭락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뭐 방향성은 아래로 꺾였다. 3960 붕괴되면서 박스권 아래 붕괴됐다. 뭐 물론 종목들은 좀 강할 수 있지만 IT 빅테크가 S&P도 끌어내리고 있어갖고 뭐 아래쪽으로 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S&P를 좀 살펴봤고, S&P 보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변동성 지수까지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연속해서 좀 볼게요. 사실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기가 우호적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0.2%, 0.1%밖에 안 빠졌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면 변동성 지수들이 통상 죽어 내려가요. 근데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저렇게 벨벨벨 변동성이 죽었어요. 어젯밤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저항을 돌파한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추세 전환의 기준, 그 자리를 일단 돌파한착을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너무 조금 돌파한착해가지고 이거 보고 추세 전환이라고 제가 호들갑 떨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좀 테스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라인을 어젯밤에 그 변동성을 죽이는 이런 벨벨벨 기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빅스가 좀 살아났다라는 거는 뭔가 아래쪽에 대한 기대가 좀 시장이 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중요한 자리까지 일단 올라오고 있다. 추세 전환 되면 어떻게 된다? 시원하게도 갈 거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옵션 만기가 껴 있어 가지고요. 한국 증시도 지금 그런 모양이거든요. 한국도 이 빅스가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야 될 때 지금 잘 못 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껴가지고 옵션 만기다 보니까 변동성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넘어가야 될 때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여기서 벨벨벨벨벨 기어가고 있긴 합니다. 미국도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도 드디어 중요한 자리까지는 왔는데 이거 넘어가야 될 타이밍에 잘 못 넘어가고 또 벨벨벨벨벨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요즘에 빅스 꼬라지를 보시면은 아무튼 크게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대충 박스권 요렇게 아래 위 설정해 놓고 보면 뭐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해갖고 보통 움직이면 보시면 빅스가 올라가는데 뭐 최소 한두 달, 빅스 내려오는데 한두 달,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 규칙적인 박스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흐름 아마 계속 될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아마 빅스가 머리를 들게 된다면 또 한두 달간의 또 긴 하락이 또 시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나 박스권일 수는 없다고요, 그죠? 이 박스권이란 얘기는 사실 이제 길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서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다는 건데, 에너지를 누적시켜놨는데 아래쪽으로 빨리빨리 이거 죽여버리지 않으면 결국 위쪽으로 터지게 돼 있겠죠.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여기서 에너지가 누적된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나 계속 박스권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한번 터져 나오면 여기서 쌓여있던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뭐 60, 80 정도까지는 한번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죠? 펼쳐질 수 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자리 일단 돌파 한 장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시 단기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돌파 한 장 하긴 했는데 너무 약하게 돌파 한 장 해가지고 일단 좀 색안경을 끼고 신뢰도에 대한 테스트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요 정도 이야기만 하고 말겠습니다. 요 정도 살펴봤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얘도 일단 그 전저점 자리가 또 살짝 붕괴시켰는데 좀 너무 살짝 붕괴시켜갖고 좀 이것도 좀 할 말이 좀 없습니다. 이 붕괴된 거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또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이 11,530 정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전저점 자리요. 5월 저기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요 박스권 이 11,53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어젯밤에 살짝 붕괴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밤에 볼 거예요. 11,530 이거 진짜 붕괴시킨 게 맞는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 뭐 굳히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또 반등해서 또 여기 박스권에 갇힐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일단 근데 이 다시 박스권 안으로 지금 기어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는 일단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정도면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일단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1월 10일 날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거 다시 그대로 다 폭락을 하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면 여기 1850부터 해가지고 11,250 돌파한 장하고 거의 11,780까지 한 번에 갔죠. 거의 마디 세 개를 하루 이틀 만에 다 갔는데 되돌리는 것도 다시 이제 한두 마디 정도는 자칫 잘못하면 쉽게 되돌릴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점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인다. S&P는 일단 꺾이는 거 확인했으니까 됐고 나스닥은 아직 꺾였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다. 붕괴는 되긴 됐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나스닥은 아직 박스권 뭐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근데 뭐 전반적으로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애플하고 테슬라까지만 좀 볼까 하는데요. 이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그죠? 계속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저항을 차분하게 이렇게 잘 누적시키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위쪽에 저항을 차분하게 잘 누적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내려오고 있죠. 그냥 팍 빠지는 게 아니고 저항을 계속해서 누적시키면서 여 위에가 저항이 맞는지 꾸준히 차분하게 착실하게 잘 확인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저항을 확인해서 저항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요. 이 저항대가 자꾸 낮아지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저점도 낮추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보시면 이 직전 저점 자리를 살짝 붕괴시킨 이런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제 뭐 중요한 자리까지 이제 그다지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중요한 자리는 요 정도 자리인데요. 원래는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애플 액면 분할했을 때 여기 애플 액면 분할했을 때 고점 자리 이 자리가 어떤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붕괴를 시키긴 했었습니다. 붕괴시키긴 했었는데 뭐 붕괴된 뒤로 이렇게 급속하게 튀어 올라 버리니까 뭐 이런 건 일단 속임수라고 일단 봐주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몇 번씩 붕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는 일단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140, 137 이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제 애플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이제 아래쪽으로 좀 다시 쏠리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네 번째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죠? 이 붕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과 다르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착실하게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붕괴되면은 기존의 붕괴와는 기존에 급속하게 힘겹게 붕괴시켰던 이런 옛날과는 좀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라인 부근에서 차분하게 이 힘을 누적시키고 있죠. 이번에 붕괴되면 좀 그림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하여튼 붕괴가 되면은 이제 이 자리까지 완전 레벨 다운이 되면서 세계 증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을 많이 잃게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그 와중에 요즘 뭐 중국 봉쇄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젠 봉쇄가 다 풀렸지만은 이제 애플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걸 예감하는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뭐 애플 아이폰 뭐 출하량 감소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증시는 거의 이제 방향성이 조금 이제 좀 보일라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아직 뭐 명확하게 뭐 보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FOMC 때 좀 속임수 좀 주고 여러분들 좀 들었다 놨다 좀 하고 심리적으로 좀 힘들게 하고 그 회의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요.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더 대충 어느 정도 뭐 싸움의 결과는 나왔구나. 오랜 한 달 동안의 어떤 시장의 그 회색 구간 이제 그건 거의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검은 미래로 갈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여튼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가 뭐 여기 어디였다. 일단 전저점 자리였는데 전저점 자리 일단 붕괴됐다, 그죠?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겠고 뭐 물론 이제 지지선이 더 있긴 있어요. 지지선이 여기 2020년 8월 말에 만들어놨던 이 고점 자리인데요. 여기가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아무튼 뭐 테슬라도 맛이 가고 있다. 테슬라도 뭐 사실상 맛 같다고 보면 된다. 애플과 테슬라가 다들 중요한 자리를 코앞에 두고 중요한 자리 앞에서 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자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애플하고 테슬라 두 종목 남았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 살아남아 있는 종목들이 이 친구들만 이제 죽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세상이 새까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일단 다시 뭐 하락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달러 추세 전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 추세 전환 이런 거 아니고 아직까지 달러는 이 하락 중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뭐 국제유가 이런 거 급락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요, 그죠? 국제유가 이런 거 확실히 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를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도 떨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니겠느냐, 경기 침체 신호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싶긴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 낙폭이 좀 심해가지고 뭐 반등 정도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하여튼 전저점 확실하게 붕괴시켰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붕괴시켰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일단 확실하게 붕괴시켰으니까 뭐 일단 반등이 앞으로 올라오던 어쩌건 간에 일단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는 추세는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일단 일단 계속해서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계속해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저기 95달러가 정말 중요한 자리였죠. 95달러가 이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한 번 터치도 못했어요. 이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의심할 거 없이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리 같은 거는 뭐 계속해서 중국의 영향으로 뭐 요즘 강하긴 강한데 일단 뭐 쌍고점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그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재료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볼만한 기사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 10조 원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죠? 좀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한국 증시에서요. 근데 일단 뭐 증시의 반응은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증시의 반응은 왜냐면 그 하이닉스 이미 먼저 많이 빠졌거든요. 그죠? 하이닉스 95,000원부터 지금 이제 전저점까지 붕괴시켜 갖고 8만 원도 붕괴시켰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 뭐 10조 원 투자 안 한다. 이런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반영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근데 이런 기사가 주는 어떤 그죠? 의미가 있긴 있겠죠, 그죠? 뭔가 분위기가 안 좋긴 한 거예요.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뭐 설비 투자 철회한다고 하고 있고 하여튼 안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요. 아무튼 아직까지 근데 안 좋은 소식들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다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다들 이게 전이가 돼야 돼요, 그죠? 금융 위기가 되려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다들 각자 놀고 있단 말이죠. 뭐 어디서 뭐가 망한다, 어디서 뭐가 망한다, 야 뭐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더라, 뭐 어떤 실적이 안 좋다더라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모으면 이제 이게 이제 위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이가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 신기하게 전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잠재적인 폭탄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죠, 그죠? 잠재적인 폭탄들은 많이 있다. 언젠가 이제 연결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삼성전자가 버티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버티면은 오늘 급락은 최소한 없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저 설비 투자 철회 소식으로 반도체 증시가 그러니까 오히려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일단 뭐 증시는 오늘 하방 경직성 보일 예정이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이미 방향 전환은 됐다라는 거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제 폭락도 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일단 폭락은 면한 꼴이 됐어요. 그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볼린저 밴드 지금 하단자리 바싹 다가붙어 있어갖고 이 중요한 뭐 어떤 큰 악재가 있었으면은 대폭락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대폭락 면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폭락 위험을 일단 오늘 비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기일이라 그리고 기술적으로 폭락하기도 조금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하이닉스 같은 거 그저 계속해서 저점 낮아지고 있는데 뭐 무슨 놈의 추세 전환이에요. 그냥 아래쪽으로 보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그냥 이 하락 N자 이런 걸로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뭐 물론 있긴 있습니다. 저기 뭐 54만 원, 53만 원, 54만 원 선에 매물대가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빠질 수 있겠죠. 54만 원까지는 일단 빠질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뭐 51만 원 선,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버티니까 코스피가 대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대폭락하기 어려울 거다. 또 그리고 만기주가 또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폭락은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폭락 해봐야 다시 아마 되돌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빅스 지수 보면서 말씀드린 게 이거라고요. 여기 중요한 자리가 18.5 정도 되는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여기서 지금 벌벌빌빌 지금 빌빌빌 기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기어갔어요. 이제 오늘 마감도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18.5에 대한 매물을 잘 소화한 꼴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만기 끝나고 나면 폭등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만기 끝나면 충분히 이제 추세 전환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주가 하필은 만기주라 갖고 벨벨벨벨 기었죠. 5거래일 동안요. 미국 만기주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18.5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계속 벨벨벨 기어가고 있다. 요 저항 뭐 일단 아직까지 매물 소화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답답하다.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시장은 조금씩 흘러 내려갖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일단 방향 전환 됐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고 반등시 매도 전략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버티면서 또 어디까지 가나 관찰해보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까지 너무 급락이 어제까지 너무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질 때는 뭐 5일선과 이격도 97%뭐 이 정도까지 빠지기도 한단 말이죠. 97%란 얘기는 아마 이격도가 5일선과 한 3% 정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98 정도 찍었으니까 5일선과 한 2% 정도 이격이 됐는데 이 정도면 좀 많이 떨어진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떠냐 하락은 하고 있지만 5일선과 이격도가 다시 이격도가 다시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속도 조절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다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좀 천천히 하락하더라도 천천히 아니면 뭐 조금 반등하거나 하락을 좀 쉬어가거나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는 진짜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기 가야 될 길이 멀거든요. 가야 될 길이 한참 멀어요. 목적지가 저기 밑에 있는데 여기서 힘을 뺄 수는 없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좀 이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그래서 이게 이제 힘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답답하게 빠지는 모습인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래서 풋옵션들은 원래 이런 자리를 넘어가면은 대폭등도 할 수 있긴 한데 대폭등도 충분히 가능한데 만기일의 영향, 뭐 이슈 부재 뭐 등등으로 인해 갖고 일단 보시다시피 이게 서운하게 풋옵션도 짜불짜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런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거 나쁘지 않죠. 뭐 한동안 하도 많이 해먹었던 콜옵션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죽고 있고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잘 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스닥은 전저점 자리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시면 되겠죠. 1010자리 이 자리 붕괴되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아직까지 전저점 테스트 계속해서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오늘 종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도 애매한 구간 그죠? 지금 1315원, 1350원 이렇게 대충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박스권 안에서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1350원 돌파 한장 해야 뭐 추세 전환이고 뭐고 나오죠, 그죠? 아직까지는 아니다. 하방 경직성 잘 만들어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 위로 올라온 지 3거래일째 됐고 5일선 위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 지지력을 차분차분 어떤 힘을 모아가는,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한국 증시는 꺾였으니까 약한 건 약하다고 봐주고, 아직까지 강한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강하다고 봐주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슬슬 뭔가 하여튼 보이는 것 같아요. 회색 구간에서 이제 뭔가 색깔이 진해지는, 이제 뭔가 좀 명확해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하여튼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